우리 신윤기 대표는 뭔가 김용남 전 의원의 공천 소식에 네. 어떤 좀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김용남 의원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진작에 좀 이렇게 콜이 왔었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늦었다. 같다. 그치만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근데 또 이제 지역구가 안개 속이라서 지금 사실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 같은데 우리 하원기 그 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되게 냉소적으로 보고 있죠. 냉소적으로 본다. 네. 41일 남았으니까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제 잡음 맞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뭐 신중하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음. 지금 부산 북갑 하정우 뭐 수석 몇 주째입니까 이게 벌써. 그렇죠. 지금 말이 이제 입길에 오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평택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그 우리가 퍼즐 맞추다 보면 큰 조각부터 맞춰야 돼요. 큰 조각부터. 아하. 작은 거 들고 덤비기 시작하면은 헤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음. 제가 계속 송영길 대표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큰 조각 정리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교통 정리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이게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을 때라는 그 박명수 씨 명언도 있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전략 공천이 너무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 후보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좀 생소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잖아요. 누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이 지방선거는 투표율도 낮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위주로 좀 적극적인 투표층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선거 쉽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다 잡히는 게 아니고 실제 투표장에 나와서 그 개표된 결과물이 승부를 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빠르게 이거는 네.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우려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뜻을 같이 하는데 빨리 전략 공천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가 불과 한 달 조금요 더 남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그런 호감도라든가 정당 지지율이 높은 부분을 굳이 언급하라고 한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워낙 아. 훌륭한 업무 수행 능력을 아, 보여주기 대단해요. 때문인데 탁월해요. 진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행위를 하면 즉시 교체하겠다. 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사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큰 해당 행위자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만 사퇴한다는 빼고, 얘기인가? 나만 빼고죠. 아 나만 빼고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아니. 장동혁 대표가 제일 큰 국민의힘의 짐이라서 이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물러나는 게 제일 깔끔할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큰 조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국민의힘도 큰 조각부터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럼요. 큰 조각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른 사람 해당 행위 논할 때가 아니다. 아니 근데 해당 행위 운운한 거는 누군가를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놓고 겨냥을 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사람 생각납니까? 이게 뭐 사람도 사람이고 요즘에는 그 늑구와의 비교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도혁 대표가 굉장히 지금 좀 소위 말해서 혈압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가 좀 낫죠. 아, 그렇죠. 늑구가 훨씬 낫고 늑구는 빵도 나오거든요. 지금 네. 인기가 상당한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좀 뭐랄까요 어느 지역도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 것이고 어제는 그 강원도에 갔는데 면전에서 김진태 후보가 그냥 결자 해지라고 하면서 뭐 당대표 도움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면전에서도 듣고 이게 강원도에서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인천에 갔을 때도 뭐 국민의 뭐 짐이란 소리 듣는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도 후보의 짐이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언급을 해서 놀랐어요, 솔직히. 실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 속에서 네. 거의 모든 거를 내려놓게 되는 멘붕 상태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나온 메시지가 그럼 최악의 메시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온다는 것은 뭐 이제 후보들하고 한번 해볼 템 해보자 이런 식의 좀 삽바 싸움처럼 아 들리는 자기 당이 후보를 상대로 한판 붙어보자. 지금 상대방은 네. 민주당인데 지금 자기 당 후보들하고 좀 이런 감정의 삽바 싸움을 하는 모습은 정말 최악의 지금 결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듭니다. 중대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지도부, 특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유세 활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일간지에 실린 동선 비교를 보니까 뭐 정청래 대표는 뭐 이론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현장 여기저기를 다녔고 그 장동혁 대표는 전체 거리로는 미국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멀리 다녀왔지만은 유권자가 없는 데 가서 했죠. 실제로 네. 전국적으로는 동선 자체가 굉장히 좁아 보여요. 네, 사실 집에서도 안 발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후보자를 겨냥했다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으나 진종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한동훈을 돕고 있는 진종호 의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해당 행위자가 맞아요. 제가 봐도 그 사람 비례대표 아닌가요? 진종호라는 사람의 투표한 유권자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국민의힘에 투표했는데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 정당을 보고 네. 이렇게 된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진종호 뭐 후보가 아니죠. 진종호 의원 그냥 들이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쪼대로 할 거라고. 네. 당연히 콩가루 집안이라 가지고 뭐 의미 없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국민적 평가라는 것도 이것저것 보면 다 끝나는 거고 실제로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네. 정당 지지율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당명을 바꿔서 창당한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2020년 창당한 이래 최저치인 지지율이 15%를 기록하였다. 이런 또 역사적인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 뭐 역사적인 결과인 건 맞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란 책을 일찍 삼치 썼고 예고했죠, 지금. 이렇게 네. 3년 된다고. 전부터 제가 예언을 해서 이제 제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비상구에서 저에게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네. 이제는 정말 종말이 임박했죠. 그리고 네.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는 게 15%도 좀 놀랄 숫자는 맞잖아요. 맞죠. 뭐 역대 네. 최저치다, 뭐 MBS 기준으로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제 눈에는 제가 또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신스트라다무스. 네, 더 갑니다. 빠집니다. 더 빠집니다. 더 이거 빠져요? 더 빠져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정치 철학이라는 게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층 15에서 20%. 근데 이 20%가 다 윤어게인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어게인만 타겟으로 하는 그 확실한 행복만 가지고 가기 있기 때문에 15%가 나오는 건데 방금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5%가 다 윤어게인 내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윤어게인 중에서도 네. 개몽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네. 혹시나. 네. 그래서 뭐 그 진짜 그 정치 철학, 소확행 정치 철학에 부합하는 어떤 수치로 하면 한 5에서 8%가 정확하기 네.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고 저도 제가 생각합니다. 초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K74님이 세 분의 조합이 가장 좋아요 하시면서 구경의 정치 비상구 파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슈퍼챗 보내주셨고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측했을 때 지금 대구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구가 고향인 하영기 평론가님 말씀이 궁금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저께 가서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뜨거워요 지방선거 얘기가. 어디 구이집 같은데 가면은 막 그 할아버지랑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막 토론을 하거든요 논쟁을. 그렇죠. 그럼 그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김부겸이가 그래서 여기서 뭘 했는데? 아 대구에서. 네, 그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총리가 뭐 의정 활동하는 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지역구 활동 뭐 이렇게 정책들 뭐 업적 이런 것들 막 줄줄줄 말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아니잖아요. 평론가의 언어를 구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하는데 그냥 어떻게 받아치냐면 그럼 저들은 뭐 했는데? 20년 30년 동안 대구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다 밀어줬고 다 지들이 했는데 그럼 다 빨간색. 그죠? 저것들은 뭐 했는데 그럼 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말을 못 해요. 왜냐면 김부겸 총리는 4년 했잖아요. 그렇죠. 고자. 네, 4년 한 사람 보고 대구에서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면 자기들은 뭐냔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구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원기 평론가가 쓴 글을 제가 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 인상적이었냐면은 미어 터지는 724번 버스에 끼어 타서 학교도 가고 동성로도 쏘다니던 때랑은 공기가 아예 다르다. 당황스러울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건물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네. 여기저기다 공실이다. 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무려 27%라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27%라는 건 길 가다 보면 내 집 중에 한 곳이 임대 폐업 이거란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들이 삐까뻔쩍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건 이제 대구에 있는 분들이 뭐 나름 예산도 가져와서 뭘 하겠죠. 근데 살만한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증이. 네. 왜냐면 젊은 사람들 인구 유출이 제일 많은 데가 대구거든요. 음. 그 인터넷에 아마 찾아보십시오. 대구 탈출은 진흥순 이렇게 적으면 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게시물이 쫙 나와요. 왜냐면 일할 데가 없지, 최저임금 안 주는데 천지지, 산업도 지금 주저앉아 있지. 그래서 대구를 보고 자영업자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축제 같은 거 보면 치맥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업 페스티벌이 아니고 예. 네. 치킨 관련한 프랜차이즈들 중에 대구에서 시작한 데 되게 많거든요. 예쁜 카페 이런 거 다 대구에서 시작됐고. 근데 그 자영업
자들이 지금 주저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한테 침체, 몰락 이거는 신문에서 보는 용어가 아닌 거예요. 야, 그냥 그렇구나. 문 열고 길거리 나가면 그게 눈에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김부겸이 한 거 없지 이래버리면 다들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영업이라는 거는 내 돈 내 가지고 내가 사업체 열어 가지고 영업할 수밖에 없는 논리인데 그 자영업도 죽어가는 환경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대구 동성로라는 곳이 공실률이 이렇다는 건데 안 가보신 분들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동성로라는 것은 서울로 따지면 강남쯤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쯤 되죠. 네. 명동, 가장 강남 핫플레이스죠. 뭐, 예. 가장 핫플레이스 그런 데가 이렇게 비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구가 뭐 저는 이제 제가 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도 벌써 15한 5년 네.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대구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이런 지방의 이런 뭐 공동화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된 것이고 지금 지방은 다 어렵죠. 근데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대구가 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국민의힘 당신들 뭐 했냐라는 질문이 정말 여기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저는 지금의 이 대구가 이거 정말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멸로 전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하. 인구가 빠지면 어디로 왔겠습니까? 다 수도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은 좁은데 기회나 이제 정보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다 수도권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수도권의 삶의 질은 더 후퇴되는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인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말 그동안에 어느 정부도 꺼내오지 못했던 철학적 대전환을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철학 하에서는 가장 먼저 예산이 들어가면 전 대구에 들어갈 것 같고 또 대구부터 지금 살려야 될 응급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대구에 계신 시민분들도 정말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번만큼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 한번 바꿔보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님도 믿고. 한번 이번에 시장 되시면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만큼은 한번 이런 좀 바꿔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들 지방선거 얘기하면서 막 정치공학 이런 얘기하면서 한가한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말고 그냥 그 사람들 삶으로 내려가 보면 뭐냐면 이를테면 대구에 산업이 없어요. 산업이 없다는 건 직장이 없다는 얘기죠. 직장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자영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 자영업자 비율 보면 우리나라에서 50대 60대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은 재취업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받아주지 퇴직금 않거든요. 받아가지고 다 꼬라박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네. 퇴직금만 받겠습니까? 빚을 내요. 빚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그 50대 60대들의 복합 채무 비율이 되게 높아요. 이것저것 뭐 코로나 때 버티고 이런 거 되게 높아요. 이게 다 연계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대 60대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폐업하고 나면은 이제 뭐 빚 떠안고 그냥 뭐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노가다 하러 가는 거죠. 노가다 하려고 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 4시에 가서 왜 새벽 4시에 가야 되느냐? 5시 반에 가면 일자리가 없어요. 인력 시장 자체가 네. 그것도 통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인력 사무소 자체가 망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원자재값 폭등해가지고 다 공사도 다 멈춰 있잖아요.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대구에서 민생지원금 안 줬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대체.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 삶의 본질인데 네. 정치권에서 평론하는 거 보면은 대구는 그래도 우리 살려줄 거다. 뭐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삶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게임으로 접근하고 이러는 게 그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에 더 불을 지피는 거죠.